제가 지난 방송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상단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ABC 조정 파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상단을 뚫어주지 못했고 결국에는 ABC 그리고 내가 그때 얘기하기를 22,200불 정도까지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22,200불을 한 번에 아무리 두꺼운 매도세여도 22,200에 대한 지지를 한 번에 뚫어주기는 힘들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22,200에서 오히려 롱 포지션을 잡는 게 손익비적으로는 측면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계속 떨어질 때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계속 하락이 진행이 될 때 여기 가운데에서 막 숏 잡다가 물릴 수도 있을 거야. 왜냐면 지금 어느 정도 반등분이 지금 약 3,400달러가 올라온 상태고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오히려 여기서 추격 숏을 잡는 것보다 오히려 롱을 잡은 사람들이 마음이 낫겠죠. 제 방송 보신 분들 우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22,200불 부근에서 여기는 그래도 롱을 잡는 부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잡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을님도 지난번에 그 수익 인증 보내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22,200 지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해소가 되면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거래량이 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올려주지 않는다고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조차도 베어 플래그 모양으로 흐르다가 결국에는 떨어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22,300불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오늘하고 내일 한 저녁 정도까지는 큰 변동성 없이 여러분 계속 내가 얘기하죠. 주말에는 큰 변동성 없으니까 쉬엄쉬엄 하셔라. 유동성이 크게 없다. 글로벌 모든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렁설렁 횡보를 해주는데 나는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 22,700불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22,700불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하고 그러나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요. 이번 주말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22,700을 뚫고 상단에서 오히려 지지를 해주느냐 그러면 추가 상승할 여지가 생기게 되겠고요. 아니면 오히려 베어 플래그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횡보를 해주면서 조금씩 높여주는 거래량 없이 조금씩 높여주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결국엔 상단 22,700에서 800 매물대를 맞고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 나는 이 두 가지 루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2,700 부분을 터치해줄지는 조금 미지수기는 해요. 여기서 힘없이 그대로 빠져서 흐를 수는 있는데 조금 차트의 정석대로 내가 나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는 플래그 모양이 조금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확실한 어떤 호재가 없이 이 매도를 들어 올릴 힘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상단 저항 매물대를 맞고 그대로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굳이 포지션을 무리하게 잡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지난 방송에서도 우리 카톡방에서도 얘기했지만 굳이 여기서 급하게 포지션 잡을 필요 없다. 위아래 지금 여기는 방향성이 진행 중인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위에서 롱을 잡는 선이 좋겠고요. 눌림목에서 말이죠. 아니면 오히려 떨어질 경우에는 떨어진 눌림목 사이에서 숏을 베팅하는 게 훨씬 나은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단 부분은 오히려 내가 여긴 얘기했잖아. 여기는 오히려 롱보다는 숏에 대한 타점 그 손익비가 훨씬 높은 자리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오히려 요 가운데 박스 요 하단 부분은 롱에 대한 손익비가 높다고 얘기했었고요. 맞죠? 그래서 우린 롱으로 먹었죠. 상단에 있는 것들. 그리고 반대로 자 여기는 지금 관망해야 될 포인트인데 그러면 만약에 밑으로 내려준다고 한다면요 저는 오히려
롱을 잡는 게 더 좋은 손익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똑똑하게 더 낮은 평단의 롱을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때를 지나고 있어요. 저는 현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다시 한번 매수해서 매집할 수 있는 순간을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직 다이버전스라는 게 걸릴 게 없습니다. 보조지표상으로도 상승을 바라보기에는 애매한 타점이고, 또는 또 어떤 호재적으로도 전혀 올릴 만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예고가 나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나는 조금 감안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21,800 부근까지 만약에 하락이 나올지라도 여기에서 내가 그리는 한 가지 관점은 21,800 부근까지 하락이 한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근에서 만일 RSI를 만들어주면서 1시간봉 상단 다이버전스가 뜨고 4시간봉 상단 다이버전스가 중첩해서 뜨는 자리가 나는 바로 21,800 부근까지의 하락이 그 타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 거, 이번 주말 가운데 체크 포인트는 22,700불을 크게 상승해서 뚫고 지지 눌림목이 나와주느냐, 또는 22,700을 맞고 떨어지느냐, 또는 21,800불 부근을 맞고 지지를 해주느냐. 결국에는 난 두 가지 포인트거든. 저점을 낮추어서 하락할 때 과연 21,800이 지지가 되느냐. 지지가 될 경우에는 강력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도약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겠죠. 어쩌면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는 22,700 부근에서 숏을 잡는 포지션도 유효할 수 있겠다. 왜냐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롱을 잡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22,700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22,600에서 700 부근이 오면 저항 부근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뚫을 가능성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22,600, 700불에서는 수익 실현을 반절 이상 하고 본절 홀딩, 내가 맨날 우리 카톡방 얘기하는 거 있죠. 본절 홀딩, 반절 매도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홍차트님 안녕하세요. F님, 우리 고구마 치즈 고치소님도 오셨네요. 저도 양방. 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위아래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지금 이 C파의 조정이 이 C파 AB C파의 이 조정이 어느 정도 깊은 동도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단은 여기까지도 우리는 잘 왔어요. 그쵸? 22,200에 대한 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여기까지도 잘 와줬어. 우리는 이거 대응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다 와줬다고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이제 그럼 추가적인 방향, 우리가 돌다리 하나씩 두드러 건너듯이 생각을 하기를, 22,600에서 700불, 나는 이 700불 부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22,700불 부근에서 한 차례 저항이 있으니 얘가 베어 플래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와주면서 22,700을 뚫어주고 눌림목이 나와서 지지가 이루어지면, 이게 마지막 저점이 되고 추가적인 상승 임펄스가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그 가능성을 나는 재단할 것이고요. 아니고 오히려 22,700 부근을 맞고 하락해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완벽한 베어 플래그가 되어서 큰 하락이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약 700에서 11,800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한 1,000불, 900불, 1,000불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이런 자리는 오히려 정말 괜찮은 짧게 로스를 잡고 들어갈 만한 좋은 숏 손익비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오히려 뚫었을 때는 눌림목을 잡는 그 조건 안에서 정말 좋은 롱 손익비가 되겠고요. 이해하셨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오히려 하단을 뚫어줄 경우에는 적어도 22,000이 뚫어준다고 한다면 11,800까지 나는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1,800구간까지 열렸고 이 안에서도 약 300불, 400불 수준에. 그러나 난 하단에서 숏은 잡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는 난 아직은, 왜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모티콘 뭐예요, 여러분? 고치도님, 하이 F님, 응가, 하이 갈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기 자 가을님이 약간 삐진 게 있는 것 같은데, F님? 내가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굉장히 좀 날카로우시던데. 자, 아무쪼록 원만하게 사랑으로 여러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진행되는 파동들이 강세장이라는 건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물론 하방에 대한 무게가 굉장히 크고 정말 열심히 올려도 한순간에 1초 만에 그걸 다 빠뜨리고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숏이니 숏에 대한 매력이 여러분 느껴질 수 있겠으나 나는 그럼에도 아직은 롱 관점을 계속 고집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롱 관점을 고집하고 싶고, 단 한 가지 내가 좀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러분?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 나의 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2,700부근이 중요하겠고 오히려 21,800부근, 오히려 한 파동 더 빠져주면서 이 베어 플래그를 빠져주는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빠져주면서 오히려 하락 다이버전스 중첩 시간대별로 쫙 만들어주면 오히려 여기서 W 반등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까지 나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한 가지 또 내가 나눈다고 한다면, 고치도님 TP랑 같아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눈다고 한다면 중요한 부분은 이거는 내가 좀 나누고 싶어요. 내가 12월 부근에 이 하단 부분이 저점이 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빠져주고 저점이 만들어주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나눴던 것 같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정말 큰 거래량들이 터졌고요. 맞죠? 2만에서 그 이에 11,500불 부근까지의 거대한 거래량이 터졌고 단기적인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기적 관점에서 이 자리가요 반등이 맞다고 한다면 사실상 올려줄 수 있는 자리는요, 어떻게 볼까? 기술적인 반등, 잘못 만들었네. 기술적인 반등을 우리가 고려한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교과서적인 부분이에요. 0.236 내지는 0.382까지 사실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죠. 이것이 단기적인 저점이 맞다고 한다면, 그리고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계속 들어요. 왜냐면 정말 유례없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 나는 올해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가속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는 올해 이 시기를 내가 재단할 수는 없어요. 내가 뭐 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나는 올해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얘기했지만 정말 폭등장, 정말 미친 상승장이 난 올해 올 것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불장은 올해 한 번 내지 두 번은 난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정말 본격적인 불장은 24년, 난 내년에 오지 않을까. 이거는 단순히 계속해서 지나왔던 사이클을 비교했을 뿐이에요. 아직은 평가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최선으로 평가한다면 24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가공할 만한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적어도 올해는 적어도 이것이 단기적인 저점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 상승 임펄스는 꺾이지 않는 상황 안에서 0.382 구간까지는 난 와주지 않을까. 그러면 36,000불 정도 돼요. 36,000불. 그러나 36,000불이 한 번에 오는 건 아닐 것이고요. 0.236 구간도 중요한 피보나치 구간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기 하필 피보나치에서 0.236 구간이라고 말하는 28,300불 부근이 참 공교롭게도 매물대가 있는 자리예요. 이거 참 공교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차트를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중첩되는 일들이죠.
보수적으로 우리가 기계적인 어떤 차트의 모양을 그린다고 해도 야 여기가 피보나치상 같이 여기가 이제 저항이고 여기가 또 매물대네 이런 LBC 파동재면 한 요정도 나오겠네. 1대1 비율로 하면 이 정도 이렇게 중첩되는 자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신뢰성을 더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한다면 여기가 지금 단기적인 바닥이 맞다고 한다는 가정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관점은 동일해요. 28K까지 일단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왜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냐면 100%는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이 사이클 안에서는. 그래서 여전히 이 강세장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중기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숏보다는 롱 손익비가 더 좋겠죠. 단기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5분봉 안에서 롱이 더 좋다, 숏이 더 좋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중기적 안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이 그렇다. 그래서 나는 아직은 얘가 하방 연출이 좀 나오려면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요 제가 그린 차트를 한번 좀 주목해 보시겠어요? 해당 저점 연결하면 딱 지금 저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의 추세 안에 여전히 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2,200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잖아.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여기 위에 자리도 참 위아래로 많이 열려져 있는 자리지만 얘가 해당 부분을 뚫고 나는 상승이 올려줄 것을 기대하지만 나는 상승을 올려줄 걸 기대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단 부분은 한 번은 다녀와야 될 자리다. 복귀하자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얘가 웨지 모양으로 상단 추세를 다시 한번 올리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결국에 재상승을 위해서는 한번 하단 부분을 지지해주고 하단에 있는 갭을 좀 채워줄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계속 얘기했지. A, B, C로 갈 것이다. 그런데 A, B, C로 가는 과정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길 뭐라 그랬어? 22,200불 죽어도 잡아야 되는 자리다. 협박해도 22,200불 부근에 대한 지지는 쉽게 깨지지 않을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잡는 게 괜찮다. 손익비적으로 롱 잡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아무튼 그게 이제 지난날 우리가 나눴던 대화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생각보다 반등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한 번 더 조금 더 내려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휩소식으로 한번 깨주면서 하단에서 상승 가려졌네. 한번 깨주면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면서 여기에서 제대로 된 다시 한 번의 상승 임펄스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단을 만약에 저점을 뚫어줄 때 21,800불이 과연 뚫리는가 또는 지지를 받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게 오늘 하고 내일 그리고 어쩌면 월요일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이 중첩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 짱 좋아요. 하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제가 얘기하기에 앞서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궁금한 거나 또 필요한 내용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궁금한 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숏을 털까요? 숏은 제가 포지션을 터세요 마세요 사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털라고 했다가 올라가면 어떡해 또는 털라고 했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그 부분을 내가 얼마나 내가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는 결국에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내가 정말 야 여기는 숏 잡는 거 참 괜찮은 시도가 될 것 같아, 안전한 시도가 될 것 같아 하는 부분은 나는 여기 상단입니다. 저는 여기 상단입니다. 22,600에서 700불 부근이 숏을 잡아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자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숏을 하신다는 거는 글쎄, 물론 여기에서 그대로 흘러내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여기 너무 안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그냥 이 정도만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상단에서 숏을 잡을 거다. 나는 상단에서 숏을 잡을 거다. 알았죠? 치돈스 숏 평단 5D3. 치돈님 숏 평단 어디냐는데요? 중요한 거는 봐봐, 내가 지난주 한 주간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여기 매물대 두껍기 때문에 오래 갈 거라고 얘기했죠. 오래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거의 한 며칠을 갔어요. 일주일을 갔어요. 일주일 가고 하방 연출이 나는데 여기에 두꺼운 매물대가 있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이것이 이전에는 지지의 구간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한 번에 뚫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쵸? 이런 한 번에 뚫는 일은 없겠죠. 지지를 받으면서 지그재그 하면서 올려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저항 매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고치도님이 23.4에서 잡은 거 25% 남았는데요. 23.4 감사해요. 와,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언제였지? 고치도님이 뭐 턴다 딱 했더니 털었는데 갑자기 상승 나왔는데, 그때 타점 오졌는데 고치도님 그때 거의 신의 타점이었어. 상승 나오기 한 2초 전에 터셨어. 그때가 여기 상단에서였나? 아무튼 그 기억이 나네 갑자기. 고치돈 매직. 그래서 여러분 선물 매매하실 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방 초대합니다. 여러분 카톡방을 초청합니다. 귀한 여러분들의 우리 카톡방에 좀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 편하게 오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방에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단톡방 링크를 좀 함께 나눌게요. 우리 단톡방 링크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에도 단톡방 우리 채팅방 1대1 문의란이 있고요. 우리 채팅방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F님 그게 참 아쉽죠. 그거 그냥 뒀으면 싹 다 먹는 건데, 참 이게 지나서 보면 참 그래. 지나서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야 사실 뭐 뭔들 못하는데, 돈이 털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함부로 이제 포지션을 홀딩하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쵸? 참 애매하다.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좋아요. 각각의 여러분들이 얘가 어디서 뚫렸는지, 어디서 지지를 못 받았는지, 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항상 과거에 어떻게 그러면 얘가 어디서 흘렀고 왜 빠졌고 이런 포인트 생각하면 되게 도움 될 거거든요. 매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도 있잖아. 뭐 요런 것도 지지 실패 그대로 하락, 뭐 요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지와 저항, 결국엔 차트대로 흘러가요. 다 차트대로 흘러.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버게이트에 대한 이슈가 나는 큰 사실 악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물론 이게 뭐 악재로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질지 파생될지는 모르지만, 물론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겠어요. 왜냐면 FTX에 대한 그 파산 이슈가 그 뒤로 여러 가지 기관들의 파산 이슈로 번지면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듯이, 이번 실버게이트에 대한 이슈가 또 결국에는 뭐 어떠한 그런 뭐라 그럴까, 그냥 포모일지라도 공포를 유발하는 이슈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물론 모든 이슈를 우리는 조심하게 봐야 되겠지만 나는 지금 이 하락이 나는 그냥 깔끔한 그냥 차트를 만들어가는 움직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움직임이요. 결국에는 그냥 이거는 차트를 깔끔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트리거지. 왜냐면 실버게이트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있었어요. 계속 실버게이트에 대한 이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위험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심각한 뭐라 그럴까? 이 시장을 균열시킬 만한 사실 그런 이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뭐 거대한 악재라고 사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물론 우리는 항상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과거 FTX의 사건에 있었을 때의 어떤 위기랑은 사뭇 조금은 아주 물론 그때 있었던 공포심이라든지 단기적인 어떤 움직임은 비슷할 수 있겠지.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큰 하락이 나오고 그러나 전체적인 움직임을 아예 흡사하게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뒤에 여러분 FTX급이었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지 나? 여러분 FTX 수준입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니 물론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여기에서 웬만하면 관망하셔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직은 주말간에 유동성이 없어서 포지션을 잡더라도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그냥 편안하게 쉴 시간을 두고 그거 얼마 벌어보겠다고 이거 개미만큼 이거 조금 먹어보겠다고 그냥 하루 종일 그 차트만 보게 되면 그게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망하고 움직임을 조금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볼 필요가 있겠다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부분 얘기한다 그러면 오히려 나는 이런 자리에서는 숏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나친 큰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번에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당연히 안 잡겠죠. 그건 실시간인 부분이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봤을 때 큰 힘 없이 결국에 해당 구간들을 뚫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외봉에서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쌍봉이든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 적게 숏을 한번 잡아보는 게 정말 좋은 손익비가 아닐까. 로스는 항상 잡아야겠죠. 반대로 오히려 하단으로 떨어져 줄 때 하단에서 롱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RSI를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볼 거예요. 이번에 하락폭에서 나는 RSI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중요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RSI를 만들어 주려면 사실은 더 횡보를 해주면서 시간 조정을 조금 만들어 주면서 가격 조정을 동시에 시간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가격 조정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베어 플래그를 만들어 주면서 가격 조정 한번 해주고 RSI 만들어 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1시간봉 RSI 지표예요. 여러분 내가 그 주중에 RSI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하방 찍었을 때예요. 20K 20K 찍었을 텐데 어느 정도 간격을 벌려주면서 한번 떨어져 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뤄준다고 한다면 잠깐만 반등 부분은 조금 제거 다시 이런 식으로 더블 바텀에 상승 다이버 걸려서 이쁘면 올라가면 좋겠다. 그쵸? 고치도님 딱 얘기하신 그 느낌인데 이렇게 더블 바텀 상승 다이버 중첩 컨펌 이루어지면서 그대로 상승 탄력을 다시 한번 받고 이때 뭐 갑자기 실버 게이트 뭐 성공적인 뭐 펀딩 막 이런 호재 뭐 하나 뜨고 너무 희망회로인가요? 아무튼 그러니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숏만 보실 건 아니다. 물론 우리는 리스크 중요하게 보셔야 되니까 계속 다 위아래로 보셔야겠지만은 어쨌든 22,000이 뚫릴 경우에는 밑으로 한 3,400불 정도는 열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단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걸리는 부분을 나는 조금 기다려 볼게요. 만약에 그게 아닐 경우에는 내가 얘기했죠. 21,500 구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구간도 여러분들
당연히 인지해 두셔야겠죠.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21,500부근도 열려있다고 얘기했죠. 맞죠 여러분? 21,500.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요 저점이 깨지면요, 임펄스의 실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요 저점이 깨지면 21,350 정도겠네요. 21,350 정도가 깨지면 너무 깊은 조정폭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도약이 실패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때 되면 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21,500 구간까지의 어떤 허용 범위, 하지만 21,800 부근에서도 충분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여러분들께 좀 나눕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현물을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5분 뒤에 내가 지금 조금 계속해서 예전부터 계속 주목하고 있는 현물인데, 현물이자 선물, 그거 한번 내가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RSI 다시 설명해줘요. 지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RSI? RSI 그 혹시 그 방송 지나가시면서 제 방송 보시고 뭐 여러분들 뭐 실시간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 같이 그래도 나누면 되게 좋은, 제 입장에서 되게 재밌고 하니까 지나가시는 행인분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정말 즐겁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RSI는 내가 주중에 한번 나눌게요. RSI는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SCH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으다. 그 PSC님 프로필 사진은 뭐예요? 이거 경비행기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매매 같이 즐겁게 좀 하실 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좀 좋은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족 같은 분위기 안에서 함께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에요 저거? 프로펠러 같기도 하고 그거 같기도 한데, 그 누구죠? 겨울왕국의 그 눈사람 그거 아닌가? 근데 감사해요. PSC님, 이거 제가 여러분 채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고, 지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 토요일이니까 해주신 김에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가을님 감사합니다. 저 대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매매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편하게. 뭐 현물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궁금한 것들 다. 내일은 즐거운 일요일이네요. 잠깐만, 내가 무료 BGM을 좀 바꾸려고. 그래서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좀 나눈 내용도 뭐 릴스나 뭐 짧은 영상으로 좀 제가 업로드해서 보시기 좀 편하게, 중요한 부분들만 좀 보시기 편하게 좀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것만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조금 최대한 매매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뭐든지 같이 하면 되게 즐겁잖아요. 전 양방 유지할래요. 좋아요. 근데 가을님, 중요한 거는 양방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 아시죠? 물론 가을님 오래 매매하셨으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롱과 숏 둘 다 물려서 둘 다 손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양방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양방은요, 상승이 나왔을 때 롱을
상승이 꺾이고 숏으로 전환되기 그 지점에 롱을 잘 털어야 되는 숙제. 그리고 남은 숏도 하락이 나왔을 때 롱으로 전환되기 직전에 숏을 털어야 되는 그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아마추어 아니에요. 알죠. 가을님 타점을 워낙 잘 잡으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잘 압니다. 그래서 익절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 나누지만 반익 본로에 대해서 얘기하죠. 반절은 익절하고 본절은 반은 본절 로스로 잡는 게 정말 좋다. 우와, 내가 좋은 신기한 노래를 찾았어요. 노래 제목 방송용 저작권 없는 배경음악 여행 썰 푸는 소통 방송 진행할 때 틀 부금. 여행 썰 풀 때 부금이라는데? 우리 한번 여행 부금으로 한번 가볼까? 이거 맞나요? 이거 맞아요? 네, 여러분. 우리 비트코인 선물의 세상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런 거 아니야? 노래 좋은데? 잘 어울립니까? 노래를 잠깐만 딴 거 좀 뜰게요. 노래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뭔가 엄청 신나는 노래 감성 팝송 행복해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노래 이거 가볼까? 괜찮네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기도 했죠. 내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코인이 주목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같이 나눌까요? 관심이 좀 없으실까? 나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별 관심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알려주지 마요. 다음에 공개합니까? 뭐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톡방에만 공유를 할까 진짜? 톡방에만 공유를 하면 되겠네. 오케이. 괜찮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이거 내가 그러면 우리 톡방에만 좀 놔둘게요. 그럼 되겠구나. 그런 좀 차별적인 거를 하는 게 좋긴 하겠다. 그쵸? 좋은 아이디어, 가을님.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 전략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베어 플래그이냐 아니면 진짜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장전하는 순간이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사이에 지금 서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 포지션의 포인트죠. 그러니 21.8 이 해당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를 대기하든지요. 오히려 한번 떨어주면서 RSI 낮춰주면서 만들어주면서 상단 컨펌 만들어주면서 W 상승 더블 버텀 만들어주는 그 21.8의 요 구간을 오히려 기다리면서 해당 구간에서 롱을 잡는 포지션을 여러분 취하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반대로 오히려 상단을 다시 한번 베어 플래그가 아니라 뚫어주는 모습으로 나올 때 뚫어주지 못할 경우에 22.7포인트 구간을 오히려 짧게 숏을 잡고 로스를 한 50불이든 100불이든 넉넉하게 잡아서 레버리지를 좀 낮추세요. 레버리지를 좀 낮추세요.
그러면 사실 100불 정도의 로스 범위가 큰 부담은 안 될 거거든요. 20배 이하로 낮추게 되면. 그러니 여러분들 그거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겠죠. 상단에서 오히려 숏을 잡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오히려 만약에 뚫어줄 경우에 당연히 숏 잡는 사람 없겠죠. 상단 뚫고 여기서 안착했는데 숏 잡을 사람 없겠지.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제는 잘 아시잖아 다들. 그러니까 상단에서는 숏을 오히려 숏 타점을 조금 기다려 로스를 대신 짧게 잡아야겠죠. 왜냐면 큰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숏 아니면 하단에서 롱, 요런 두 가지의 조금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조금 그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어때요? 뭐 필요한 내용들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한 5분 뒤에 방송 종료하면 되겠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이제 슬슬 한 5분 정도 방송을 그 뒤에 종료하도록 할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채팅방에 함께 좀 글 써주시면 굉장한 제게 있어서 힘이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비트 애매할 때 이더 참고하시나요? 그게 우리 고치돈님도 참 고민이신 부분이 나도 참 고민인데, 어느 때는 이더를 참고하는 게 되게 좋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이더가 아무 쓰잘데기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정말 케바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더가 너무 이더의 어떤 점유율이 비교적 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더를 그다지 지금은 보지는 않습니다. 한때는 이더가 독주하고 이더의 어떤 그 점유율, 이 시장의 이더의 점유율이 높을 때는 이더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면이 분명히 어느 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를 그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시장의 분위기를 항상 우리가 보잖아요. 야 뭐야, 이더가 먼저 움직이니까 비트가 가네? 하는 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반복이 되니 경험에 축적이 되니까 그렇게 체크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습니다. 이더를 그냥, 이더는 제 시선에서 이더는 그냥 지금 그냥 알트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에는 안 그랬어.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더가 비트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견인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었던 말이죠. 그런 타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맞는데 지금은 그냥 이더는 그냥 알트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더를 보고 비트를 매매를 지금은 하지는 않고, 조금 요새 제가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비트의 움직임이 정말 명확하게 거의 높은 확률로 내가 이렇게 갈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나는 비트 대신 이더를 진입하기도 해요. 그러면 수익률이 훨씬 높아. 수익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가니까. 비트의 방향성이 야 이게 가령 이런 거죠. 이런 게 될 수 있겠는데, 내가 만약에 18K에서 비트가 반등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 그리고 RSI도 너무 좋네, 뭐 MACD도 괜찮네, 뭐 그럼 다 괜찮네. 그럼 이제 이더를 진입하는 거죠. 그때 218 부근이 왔을 때 오히려, 그러니까 뭐 컴퓨터 두 개를 켜놓고 비트를 떨어지는 낙폭을 보면서, 지지받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이더를 진입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가 급하게 말아 올려줄 때 반절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히려 이 잡알트인 이더를 잡알트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은, 그래서 크게 막 참고는 지금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16 가기 전에 머리채 끌어잡고 움직이던 때가 있었는데 맞죠 맞죠 맞죠. 거의 그냥 견인차가 그냥 이더가 그냥 그 뒤에 꼬챙이 이거 내려가지고 비트 몸뚱이에 단 다음에 견인하던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딱히 이더의 움직임이 예, 지금 딱히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저는 그걸 더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나스닥이랑 그리고 달러 얘네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히려 그러니까 걔네들의 현재 움직임보다도 얘네들이 언제 저항에 걸리는지를 조금 먼저 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슬슬 여기 조금 굵은 저항, 그 달러가 이제 여기는 조금 저항대가 있는데, 또는 뭐 USDT가 여기 저항대가 좀 있는데, 뭐 그런 판단이 들면 오히려 비트가 여기 그러면 얘가 떨어져도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요 정도 비율이 어느 정도 맞겠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가 조정이 끝나는 자리일 수 있겠다. 요런 정도의 그 개연성을 조금 같이 이렇게 포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참고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인 것 같고, 좋은 어떤 현물이나 이런 포인트는 제가 우리 카톡방에 다시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것들. 제가 한 10시 한 45분쯤에 2분 뒤에 방송을 종료할게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이거 뭐 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새벽 5시에 변동성이 요새 좀 많아요. 새벽 4시에서 5시 부근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내일 월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면 어쩌면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분 동안 노래 불러드리죠.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제가 지금 마침 노래방에 있거든요. 노래방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느느느 새새새 기길러 진진진 그림자자를 따다따라 써서. 죄송합니다. 노래방에 있는 것 같지 않았나요? 저 노래방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들 혹시 방금 듣고 방송을 종료하신 분은 없겠죠? 유튜브를 끄신 분은 없겠죠?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다시 한번. 느느느 새새새 기기길러 진진진 그림자자를 따다따라 써서 딴거미 진진진 너도 소소소. 솔직히 지금 고치도님 따라했다 지금. 고치도님 지금 따라했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가을님 솔직히 지금 따라해보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인정해요. 가을님 안 했어요? 가을님 안 할 것 같아. 약간 내가 전에 몇 번 했기 때문에 F님은 이미 한 수십 번은 이미 따라했을 것 같고, 고치도님도 한번 따라했겠다. 따라했다 지금.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연습해올게요. 알았죠? 더 잘하고 싶다. 이 선물을 더 잘해야 되는데 그냥 성대모사를 자꾸 욕심이 나가지고 이게 문제야 이게. 방송은 이제 슬슬 종료하도록 할게요. 얘기 나눠야 될 부분들은 조금 일목요연하게 다 나눈 것 같고요. 맞죠?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방에 또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또 우리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카톡방에서 또 나누는 걸로 얘기할까요?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 잠을 요새 너무 못 자가지고 저도 잠을 좀 자야겠어요.
너무 이것저것 계속 하니까 여러분도 잠 잘 주무십시오.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방송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가을님은 꾸준하게 진짜 많이 봐주시는데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고치도님은 우리 또 신생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PSC CH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F님도 그렇고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또 변동성 있으면 또 하도록 하고, 방송은 월요일날 좀 키도록 할게요. 내일은 좀 쉬도록 하고 방송은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 7시에 같이 가능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뭐 관점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저녁 보내세요. 카톡방에서 봐요. 나머지는 카톡방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링크 한번 보내고 카톡방 링크 혹시나 방송 오실 분들을 위해서 네 하고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